분명히 누군가가 질질 흘리고 다니는 겁니다. 내부에 적이 있어요. 그럼. 예. 그 주인공을 콕 집을 이야기 우리 조련마담님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밖에서 한턱은 그렇게 내고 다니면서 밤에 불은 왜 끄고 다녀? 그분이 그러세요? 네. 저희 남편이 네. 저희 집에선 100% 돈을 줄줄줄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영 씨 잘 안 쓰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술자리나 뭐 밥 먹는 자리나 이런 데 가면 후배나 스태프들, 뭐 선후배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자기가 뛰어와서 돈을 계산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도 막 내려고 하니까 이거 잡을 수도 없고 이거 주로 이제 하여튼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한 프로가 있었거든요. 가족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가족끼리 하고 스태프들 만나거나 끝나고 만나고 또 그분들하고 여행도 갔다 왔어요. 이제 비용을 많이 우연 씨가 내서 저는 즐겁긴 하죠. 같이 가니까. 함께. 비용까지 돼서. 그러니까 완전히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을 돼서 한번 놀러 갔다 온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러니까 후배들 대인배. 처럼 아주 펑펑 쓰고 다니는 거예요. 후배들 뭐 조금 버스 시간이 끊기지도 않았는데도 일단 택시비를 다 줘야 되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다시 봐야 되겠네. 아니 근데 밖에서도 그렇게 좀 시원시원하고 그러니까 상남자라는 얘기도 듣고 통이 크다 이런 얘기는 듣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병원 일에 의사를 하셨는데요. 아버님이 진짜 검소하신 분이셨어요. 정말 알뜰하시고 검소하셔서 저희 남편이 제일 상처를 입었던 게 뭐냐면 집에서요, 어려서 화장실에서 두루마기 화장지를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신고? 이제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니까 약이 많으시잖아요. 약에 보면 그 설명서가 있잖아요. 네, 얇잖아요. 그거를 아버님이 일일이 쫙 피셔가지고 각 화장실에 놔두고 이걸 써라. 우리 집에선. 그래서 삼형제가 모두 이 휴지만 써야 됐다고.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두루마리 못 또 써봤군요. 엉덩이도 다치고. 엉덩이가 다치고 엉덩이 인쇄도 돼요, 이게. 이게 잘못해가지고 딱 보면, 이게 맞아요. 이게 열 때문에. 복용 사용 설명서가 그러니까 엉덩이 저는 진짜 오른쪽. 믿어지지 아니 왜 거기에 않는데. 복용 방법이 새겨지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 상처가 몸과 마음의 상처가 컸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이렇게 아끼고 살지 말고 좀 시원시원하게 쓰고 살겠다라는 그런 주의로. 그리고 항상 저한테도 돈은 써야 들어온다고. 그래야 들어오니까 너도 써. 이런 식이에요. 저한테도 막 교육을 시킬 정도로. 근데 정말 웃긴 거는요. 이게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은 게요. 이렇게 잠을 자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떠요. 원래도 그냥 뜨면 되게 무섭거든요. 밤에. 저희도 이해가 돼요. 귀엽다고 그런데 하시더니. 딱 눈을 뜨더니 툭툭 쳐요. 툭툭 치고 저기 지금 뭔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지 않냐고. 빨리 가서 끄고 오라고. 또 어느 날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방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다 불을 끄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고 열렸나도 보고 진짜 어이없게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통 큰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저만 아는 그런 진짜 쪼잔한 구석이 있는 거죠. 특히 월말에 이렇게 정산할 때 카드 명세서나 영수증 같은 걸 굉장히 꼼꼼히 살펴요. 또 어느 날은 1,200원짜리 2번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고 뭐 샀는지 기억해내라고. 또 심지어는 카드사에까지 막 전화도 하고요. 이거 계산 잘못한 가게는 가지 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지금도 분명히 이 녹화 방송을 몰래 같이 안 보려고 그러고 녹화 방송을 혼자 그 안방 테레비로 봐요. 지금도 보고 있지? 당신! 일단은 너무 사랑하는데 1,000원, 2,000원은 내가 아꼈을 테니까 제발 술값 조금만 아낍시다. 맞아. 아니 근데 또 후배들 더 주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또 좀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제 남편은 쓸데없이 써요. 왜 어떤 면에서? 아니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생일이니까 내가 쏠게. 예고방송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것도 아니고 당구 치고 술 마시다가 욱하는 맘에 자기가 내갖고
얻어먹은 사람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누가 냈는지도 제일 모르고 제일 티 안 나는 돈인데. 술 취해서 까닥까닥 사이 혼자 내가 할게 이렇게 되니까 내고도 나중에 보면 내가 미쳤구나 이 소리만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뭐 좀 좋은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쾌척을 하거나 투척 밥 사주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 같이 술 마시는 사람들 중에 우리 남편이 제일 빈곤하게 사는데 왜 허세로 술값을 내냐는 거죠. 있는 데 쓰란 얘기죠. 왜 남자들은 보면 쇼핑도 할 말이 없어요. 돈 세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세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근데 저는 몰라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제가 돈을 벌긴 했어도 제가 관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경제 개념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큰 돈은 그냥 별로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뭐 10,000원 미만, 그러니까 파란 돈 밑에는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7시부터 무료인데 공짜인데 딱 6시 56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럼 4분 때문에 400원을 내야 돼요. 10분에 400원씩이니까. 네, 한겨울에. 그러면은 제가 운전을 많이 하니까 가다 서요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와 주차 안 하러. 아니 4분만 기다리면 400원이 버는데 정신이 있나? 왜요? 그때 기름값은 안 들어가나? 추워 죽겠는데 히터는 켜고 있으니까 기름값이 더 들어간다.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진짜 큰 돈은 이렇게 잘 저지르는 편이에요. 뭐 어차피 뭐 내가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아유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이런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양소영 마담님 남편 보면 또 더 사치 안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평소 제가 좀 센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지만 우리 남편은 안 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집에서 버릴 거라고 버릴 거 나온 건 다 우리 남편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사다 모은 안 본 책, 우리 남편이 사다 모은 안 본 영양제, 안 먹는 영양제, 뜯지도 않은 영양제.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이 사다 놓은 뭐 운동기구, 우리 남편이 정말 한 번도 불지 않은 색소폰, 뭐 이런 것들 막 드럼 스틱, 뭐 그다음 야구 그 탁구 뭐 온갖 이런 게 나오는데 보니까 다 우리 남편이 사다 놓은 거니까 이게 큰 돈은 안 쓰는 척하면서 슬금슬금 정말 혼자서 열심히 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제 나는 떳떳하다 우리 남편이랑 나랑 이제 같이 세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고 하지 않지? 아 근데 이번에 오늘 제가 여기 귀를 좀 뚫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방탄소년단이랑 같이 여기 방탄소년단 우리 딸들이 빠졌는데 그 태영 씨가 완전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너무 반했는데 이렇게 귀걸이를 3군데 이렇게 해서 저도 똑같이 뚫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뚫고 나서 생각이 귀 뚫으면 또 돈이 셀 텐데. 아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몇 개를 해놨는지 몰라요. 귀걸이 살 때마다 돈이 세는 거야. 그럼요. 그렇지. 아, 그렇죠. 하나만 하는 거를 3군데를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만약에 생각이 들었어요. 뚫으니까 돈 세더라. 아니 저는 하나도 안 뚫었는데도 세는데요. 뒷구멍이 원래 크게 뚫려 있잖아요. 이게 크게 뚫려 있어. 재밌긴 한데 좀 아슬아슬해요. 나는 자식이 없었으면 강남에 아파트 2채는 샀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제 나이대가 아주 흔히 요즘들이 혹자들이 얘기하는 끼인 세대. 그러니까 위로 이제 노모는 이제 80대, 그리고 애들은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이제 20대. 그러니까 중간에 다 껴있죠. 근데 요 끼인 세대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부모님들은 많이 아프시기 시작하다 보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애들은 어렸을 때는 덜 들어가지만 이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씀씀이가 많은 중간에 있는데 또 문제는 또 50대가 들었으니까 사회에서 은퇴해야 되고 힘은 떨어지고 아주 힘든 어쩌면 뭐 우리나라 이 시대에 중간에 낀 뭐 아버지죠 뭐 제일 힘든 이제 그런 세대예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막 모여질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 큰 놈이 10살이 딱 되니까 갑자기 그때 이제 유학은 아니고 좀 거창하고 어학연수 영어를 위해서 집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뭐 주위에도 많이 가니까 그 정도는 되니 한 2년 보내자.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보냈어요. 캐나다. 네, 그래서 이제 큰애를 딱 보냈더니 2년 있다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2년 있다가 딱 전화가 딱 와서 아빠 나 여기 있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 마음이 뭐 자식 얘기하면 다 들어줘야 되잖아.
그래 알았다 몇 년 더 있어봐라 한 게 지금 이제 17년이 된 거예요. 17년이요? 지금은 이제 캐나다를 거쳐서 또 아직도 공부해서 이제 호주까지 가서 좀 공부하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있으니까 또 작은 애가 오빠는 갔는데 그러니까 또 본인도 가고 싶더니 안 보내줄 수 없잖아요. 그래 너도 가라. 그래서 가니까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어떻게 애들만 그래서 본인도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와, 이제 이거 전형적인 진짜 외로운 근데 이제 계속 그 유학 생활이 17년, 18년 됐는데 혹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교육비가 비싸다 그래서 유학 보내면 싸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절대 안 그래요. 돈이 엄청 들어가요. 학비뿐만이 아니라 그쪽에 뭐 렌트비가 있어야지, 자동차 있어야지, 먹는 거 있어야지 또 그래. 거기다 아빠들이 이 기러기 생활할 때 본인이 힘든 것보다 외국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돈이 없으면 외국에서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에 뭐 계속 돈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힘들죠.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자식놈이 이제 좀 화를 나게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야 그동안 내가 캐나다에다 얼마나 붙였을까 그 송금했던 영수증을 다 꺼내서 다 더해왔어요. 그래서 다 더한 걸 갖고 저도 놀랬지만 찔끔찔끔 보냈던 거야. 아들놈한테 다 보면서 야 너한테 들어간 돈이야. 딱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강남에 아파트 2채 값이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참 자식들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돈 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뭐 전 세계에 죄가 있어서 자식을 낳았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저희 죄를 안 졌군요. 번 돈에 현재 한 7, 80 그래서 안 하면 안 되고 7, 80%는 지금도 보면 다 자식한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저거 쓰는 돈보다 지금 호주, 캐나다의 애들한테 보내는 돈이 더 커요. 양쪽으로. 이번에도 저희 자식놈이 이제 방학이라고 이제 들어왔는데 불러다 놓고 맥주 한잔 하면서 딱 그 얘기했어요. 야 언제 끝나냐. 좀 빨리 아빠의 가장 큰 소망은 네가 빨리 공부 끝나서 아빠가 너한테 손 터는 거다. 그러니까 애가 독립이 아니라 제가 독립하고 싶은 거야. 자식으로부터. 이제 그만. 근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이고. 기러기 혼자 생활하신 게 몇 년이나 되신가요? 뭐 이제 풀 혼자로 있었던 게 한 6년 있었고요. 지금은 1년에 반 기러기, 반은 같이 살고 이제 집사람이 왔다 갔다 지금도 해요. 계속 그렇게 계시나요? 딸이 근데 있으니까. 이제 그러시나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무슨 뭐 이제 KBS에서 하는 그걸 보다가 한참 울었어요. 그 아빠가 그 자식하고 와이프한테 독백을 해요. 하지 마. 물어줘야 돼요. 시청률을 위해서. 변기수 씨, 휴지 미리 뽑고 있지 마요. 예. 이제 와이프하고 자식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돈 벌기 태어났냐. 내가 당신을 부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냐. 나도 귀하게 태어난 사람인데 이 얘기를 하는데 혼자 그 드라마를 집에서 보고 있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떡해. 저도 똑같이 느끼는 거야. 야, 내가 죽으라고 일해서 벌어가지고 일하려고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드라마 보면서 눈물 펑펑 무는데 집사람 또 보면서 또 갱년기 티나네 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얄밉다. 형수님 진짜 누군지 모르지만 얄밉다. 상상도 안 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하고도 결혼하기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나는 아무리 어쨌든 나 놔두고 라고 와이프 나가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려면 나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근데 사실은 그런 거를 아이들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결정하신 건데 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지금 3살짜리 애도 그걸 배우고 있거든요. 뭘 하나 얻으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지금도 가르쳐요. 3살짜리 애가 과자 하나를 먹으려고 저를 5번씩 해요. 저를 5번씩. 그래야 줘. 말도 빨리 배워. 아빠. 이거 5번 해야 과자 하나 줘. 그러면 까까까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게 고마운 줄 알아야 애들이 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정답은 없어요. 자식 교육이나 뭐 이 가정사에. 맞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그 기러기 가족이라는 게 동서를 막론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거의 부부가 자식 때문에 헤어졌는데. 근데 제 주변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유학하고 싶어서 보냈는데 아버지는 너무 열심히 해서 돈을 보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겨우 휴가를 받아서 캐나다에 있는 아들 집에 갔어요. 근데 같이 밥을 먹는데 뭔가 어색했겠죠. 근데 마침 고양이가 식탁 위에 딱 올라왔대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 개나 고양이가 식탁에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가! 하고 고양이를 쳤더니 애가 벌떡 일어나서 아빠가 왜 내 고양이를 치냐 이거야.
아니 어떻게 짐승이 식탁 위에 오냐 그랬더니 아빠 얘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얘가 함께 해줬대. 아빠는 없었잖아. 내가 힘들고 내가 막 아파하고 이럴 때 아빠는 나랑 없었잖아. 얘는 나하고 있었어. 내 고양이한테 소리도 지르지 마. 이래서 그 아버지가 울면서 나는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 돈만 보내주는 존재라 해서 바로 유약하지 말고 다 들어와라. 이 가족 간의 추억도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 돈만 보내는 기계였어. 아무런 메모리가 없으니까 존재가 없는 고양이 마땅 못한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은 돈대로 쓰고 이거는 가족이 아니다. 그래서 유학 다 철수 집으로 와. 그래서 같이 한 집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돈도 잃고 자식 간에 어떤 유대관계가 없잖아요. 이건 뭐 기러기 보내는 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키우다 보면 이렇게 뭐 유학을 보내지 않더라도 여기 있어도 사실은 아빠들은 애들 학원 가고 뭐 이 돈들 다 되더라고 똑같이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40, 50 정도 되면은 은퇴 전에 그러면 그래도 또 돈을 빨리 모아야겠다고 막 아껴서 돈을 딱 모아놓으면 자식들은 맨날 나가는 거니까 생각 안 하고 그거 빼놓고 돈을 막 모으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아 좀 모이나 할 때 보면 또 부모님 쪽에서 뭔가 또 이제 뭐 편찮으시고 근데 남자들은 그래도 부모님한테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특히나 뭐 장남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는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쓰는 돈은 부모님에게 또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쓰는 돈은 안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맞사위이기도 하고 제 장남이기도 하니까 무슨 행사가 있어도 제가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몇 해 전에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아프셨는데 그때 제가 사정이 안 좋아서 막 치료비나 이런 거를 좀 빌리러 다니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깝다는 생각보다 와 진짜 아버지 몇 해만 더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힘든 것보다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왜 내가 좀 더 빨리 아버지에게 좀 더 좋은 곳도 여행을 못 시켜드리고 왜 더 좋게 용돈도 못 챙겨드리고 했을까. 지금도 뭐 충분히 챙겨드리진 못하지만 드디어 처음으로 아버지가 작년에 한번 이제 해외 한번 갔다 오시고 처음으로 해외를 가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픔 뒤에 처음으로 비행기도 타보시고 그러니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환갑이 넘으셔서 비행기를 타보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나씩 해드리고 있는데 그걸 또 아내가 옆에서 너무 잘 도와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행을 같이 모시고 못 가더라도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못 가더라도 아내가 시부모님 모시고 또 약간 저번에 여행 갔다 왔을 때는 저희 아버지의 형님 네, 부부. 그러니까 저한테 큰아버지. 예. 그 부부까지 같이 해서 여행도 같이 갔다 오고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런 여자를 어떻게 제가 안 이뻐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줘야 약간 미화시키는 느낌이. 그 족발은 제가 잠시 욱해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좀 약간 뾰족하게 살았어요. 제가 자녀하고 얼마나 이제 좋아. 부모님하고 제가 한 30대 후반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 생활비 보조를 많이 해드리니까 그게 자꾸 막 제가 효녀라고 해서 저한테 주는 기쁨보다는 매달 이 돈을 보내야 하는 부담감, 왜 나만 이래야 할까 막 그런 서러움? 왜 다른 사람들은 부모한테 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드리면서 살아야 되면서 이제 그게 되게 서러웠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제가 펑펑 쓰면서 아니 내 부모님 나를 키워주신 분한테 이거 보내는 거 가지고 내가 이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게 제 스스로 이제 나 정말 불효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는 저희 남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말 저희 친정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으신데 저 시골에 묘지 옆에 땅이 요만큼 있으세요. 근데 갑자기 그거를 자기가 뭐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팔아서 거기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갑자기 이렇게 욱하고 화가 난 게 부모님 생활비를 대지도 않은 그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그거는 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으로 있었냐면 엄마 아빠가 갑자기 큰 병이 오시거나 입원을 하면 목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쓰려고 정말 아끼고 절대 그거는 안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걸 갑자기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 이게 부양하는 문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자식한테 들어간 돈이 하나인데 자식은 또 그걸로 자기가 벌어먹고 살 수 있고 하니까 뭔가 돌아오는 돈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돈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밑빠진 돈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더 겁이 난다 그럴까?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흔히 비유를 하는 게 자식은 내가 이제 콩 한 쪽이 있으면 먹다가 자식이 배고프면
인사를 5번 받는 게 아니라 뺏어 줘야 돼요. 그게 자식을 부모가 해주는 네. 그래서 엄마한테 줄 수 있어. 아니 근데 오히려 근데 법적으로는 그래요. 자식한테는 내가 먹던 걸 뺏어 줘야 되는 게 부모가 부양하는 의무인데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는 내가 먼저 배고픈 걸 덜고 이게 남으면 어머님을 조금 드리는 게 이게 자식의 부양 의무도 법적으로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서글픈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세대는 부모님들을 언제까지 부양해야 될까 사실은 그게 길어봐야 좀 30년도 안 해요. 걱정하지 마요. 근데 30년을 계산해 보니까요. 200씩 하면 한 1년에 2,500이고 2억 5천이고 30년이면 그게 7억 5천, 8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잘못 생각한 게 부모를 언제까지 이거지만 부모는 기간이 있어요. 언제 갈지 길어봐야 30년이지만 자식은 5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저는 그 반대로 자식은 20살이면 독립을 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교육을 시키니까 저는 다 괜찮은데. 교육시켜. 난 유치원 때부터 교육시켰어. 대학교 졸업하면 너 이제 끝이다. 대학 졸업했어요. 안 끝이에요. 전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랬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혁재 씨.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작년부터 아내가 이제 모든 경제 권한을 이제 갖고 하면서 제가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비자금을 따로 만들어서 뭔가 내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 땐 모르겠는데 그게 항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릿고개 같은 시기가 월말마다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올 때가 있어요. 있는데 우지가 하루는 야 애비야 나 병원을 좀 옮겨보면 어떻겠냐 이러는 거야. 지금 다니는 정형외과에서 치료가 진척이 없으신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딱 돈이 말랐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가고 싶다니까 애미한테 여보 저기 물리치료비 바꾸려 되니까 나 좀 20만 원만 줘봐. 아내가 20을 딱 줬어요. 현찰 20을. 아버지 그럼 내일 아침에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내일 아침에 10시에 오케이? 그래 알았다. 그날 아들이 휴대폰 액정을 깨트렸어. 나랑 같이 있다가 큰아들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야. 걔는 이 세상이. 이 세상 모든 것인데 아빠 엄마는 이제 휴대폰을 이거 적게 진 거 알면 이제 안 바꿔주시겠죠? AS도 안 해주시겠죠? 이런데 내 주머니에 있는 건 와이프가 준 20만 원이 다야. 그걸로 내일 아침 10시 아버지 새로운 정형외과 예약을 해놨어. 물리치료랑 주사비 받는 거랑. 근데 큰아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 휴대폰 전자회사 A센터를 갔지. 어떡해. 같이 일단 갔어. 이거 금방 돼요. 그랬더니 네. 좀 고민이라도 해보자. 이거 안 될 것 같네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거 액정만 교체하시면 돼요. 19만 8천 원입니다. 2천 원 남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 일단 수리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찾으러 오자. 그때 아들이 좋대. 이제 내일 찾으러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약간 몇 시간을 벌었잖아. 그리고 고민을 하는 거야. 고민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에이 그래 이거는 다음에 하고 일단 아버지 10시를 내일 아침 병원을 모시고 가자. 이게 인간일 것 같잖아요? 이게 인간일 것 같잖아요? 당연하지. 집에 와서 계속 풀 죽어 있는 큰아들을 보니까 불쌍해서 찾아와. 그걸 준 거야. 그걸 주고서는 와이프한테서 여보 20더 내놔. 이게 안 나오는 거야. 내 입에서. 내 입에서 이게 안 나오니까 이러고 있다가 아버지 내일 아침 영어 춥대는데? 아버지 춥대는데? 한 3일만 있다가 하시면 안 될까? 이 나쁜 자식아. 그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자식이구나 하고서는 이러고선 딱 봤는데 그거를 A센터에서 고쳐갖고 온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그것도 밉지가 않아. 어떻게 미워해? 그게 밉지가 않아. 내리 사랑이야. 그러니까 지 새끼 생각하지 부모 생각 안 해. 그게 현실이고 근데 그거를 섭섭해 할 수도 없어요. 부모는. 부모도 다 그렇게 겪어왔어. 나도 또 내 부모한테 그렇게 했어요. 응. 섭섭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랑은 다 내리 사랑이지 지 사랑은 없대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건 이렇게 드리면 기쁜 마음은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고민해야 될 때는 사실 우리가 자식 쪽으로 눈이 딱 가기 마련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말
쭉쭉쭉쭉 진짜 쭉쭉 빠져나가는 게 지속적으로 아 이제 기저귀랑 분유 안 사도 되겠다. 그럼 그때는 또 어린이집, 그또 장난감 뭐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금 아마 허준 씨나 변기수 씨도 한참 막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총각 때보다 둘이 있을 때보다 또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아이들이 사실 태어날 때부터 효자냐 아니냐가 이제 구분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분유값 때문에도 이제 일반 분유를 잘 먹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막 사냥이 낳은 분유를 잘 먹는 있는데 그 가격이 거의 2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한 통에 거의 뭐 한 5만 원 정도를 해요. 맞아요. 사실 그 2만 몇천 원짜리 분유도 있고 그것도 다 좋고 영양분 다 봐도 다 비슷하게 들어 있는데 오로지 이걸 먹으면 개어내고.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또 개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걸 먹일 수밖에.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또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억지로 먹일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걸 먹여야지. 근데 사실 분유를 뭐 일주일에 한 통만 먹는 것도 아니고 바를 때는 2통도 먹고 한 통 반도 먹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유전자라는 게 이게 또 오빠가 그러니까 동생까지 똑같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실 근데 얼마나 이뻐요. 내 아이들이 뭘 잘 먹고 진짜 잘 싸우고 정말 이렇게 잘 자고 하면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둘째가 이제 5살인데 너무 이쁘잖아요. 여자의 딸인데 딸은 진짜 어렸을 때는 막 너무 애교도 많고 밀당도 하고 아빠랑 그래서 너무 좋아요. 사랑스러운데 사실 요즘에 자꾸 밀어내고 있어서 제가 좀 속상하긴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얼마 전에 아팠어요. 열이 나가지고 열이 너무 심하게 나니까 막 너무 시근한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아빠는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야. 은희야 괜찮아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좀 정확하게 얘기해요. 청소기 이래요. 저희 청소기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빠가 이거 열 다 내리면 사줄게. 걱정하지 마. 빨리 낳기만 해. 근데 애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순식간에 다음날 낳은 거예요. 그러길래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그 청소기 사주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보자고. 열이 있다고. 열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열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러니까 사줄 거예요. 사줄 건데 일단 장난감도 많이 사줬지만 너무 그렇게 무의미하게 사주는 것보다 아까 허준 씨처럼 아이가 뭔가를 좀 자기도 열심히 뭔가를 해서 칭찬받은 일을 했을 때 뭔가의 대가로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열이 떨어졌으면 칭찬받아야지. 그러니까 열이 있어요 아직. 네, 그래서 사주긴 사줄 건데 너무 많이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면 아이 버릇을 잘못 들일까 봐 그런 생각이니까 오해 안 해주시면 저희 애들은 이렇게 따지자면은 뭐 극효자, 극효녀죠. 아들이 24개월 모유를 먹었고 아이고, 딸은 그거는 18개월 효자가 먹었고 아니라 엄마가 잘한 거네요.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엄마 밥값만 사주면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잘하면서 저는 아이들한테 돈이 나가기 시작하는 게 엄마 때문인 것 같아. 저는 우리 와이프가 하는 건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애들 음료수는 하나에 1,600원씩 해요, 막. 이 뚜껑 따서 먹고 배 들어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용량도 적어요. 3살짜리가 쪽쪽 빨아먹고 3번 빨면 없어. 이게 1,600원씩 해. 근데 이걸 하루에 막 3개씩 갖다 먹어요. 애들이. 그럼 아빠 입장에서 난 먹어라.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 3살짜리한테. 먹을 거는 좀 안 아끼는 편으로 이제 와이프가 사주니까. 근데 홍삼 젤리가 있잖아요. 홍삼 젤리가 꽤 비싸요. 요만한 긴 거 하나에 2,000원 가까이 돼요. 한 박스를 이 개수로 나눠서 보면 거의 한 2,000원 가까이 돼요. 그것도 해봤어. 세보지 당연히 세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세일할 때가 있는데 그걸 안 세일할 때 사더라고. 근데 요거를 3살짜리에는 7살짜리에는 좀 금방 먹는데 3살짜리는 이렇게 먹다가 바닥에 버려. 좀 있다가 홍삼 젤리를 달라고 와가지고 이런다고 저한테. 그러면 제가 버려놓고 그때부터 호되게 가르치죠. 이거 먹어. 그러면 그때부터 얘가 이걸 터. 흔 거 먹는 걸 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잘 먹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남기면 어차피 새 걸 못 먹고 이걸 나중에 처리해야 된다는 걸 알아. 3살짜리가 알아. 그래서요, 우리 애들은 이제 배도라지 즙을 먹더라도 따서 끝까지 먹고 나서 확인을 해. 나중에 끝까지 다 먹어. 나중에 허준 씨가 만 90 돼서 우유 다 나갔을 때 홍삼 뭐 먹으려고 그러는데 먹다가 떨어뜨렸어. 아이비 홍삼 하나 더 먹자는데 아버지 이거 드세요. 아버지 이거 드세요. 끝까지 이거. 끼니 전까지 이거 드세요. 아니 근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경제관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로봇을 사줘도요, 아들한테 너 너무 갖고 싶어 이거 사 이래본 적이 없어요. 항상 칭찬 도장을 10개를 받으면 사준다. 그러면 애가 그 목적이 생겨요. 어느 정도로 잘 고치냐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고친 적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버릇이 있었던 거야.
이게 버릇이에요. 밥 먹다가도 애기들 이런 거 많잖아요. 이거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면 도장 1개. 이거 도장 5개 받으면 로봇 사줄게. 그 후로 한 번도 안 해. 그 아빠 있는 데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방에 들어왔을 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